한일 양국이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인문대학 교수와 함께 이번 협상의 의무와 함께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회담이 어제 시작되고 1시간 반 만에 타결이 됐고요. 이미 그때쯤 회담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짜여진 일정대로 이루어졌는데 양국 간에 미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전날 한일 그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12번째 국장급 협의가 이미 열렸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1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양국 간이 그 평행선을 달리던 입장에서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서 수렴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합의의 득실을 하나씩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이 군 위안부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명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네. 그동안 1993년 고노다마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지만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거의 네.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베 총리의 어떤 사죄,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죄 부분이 명기된 것도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처음입니다. 특히 네. 이제 뼛속까지 극우라고 하는 아베 총리를 대상으로 이만큼을 얻어낸 것, 특히 이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네. 간접적으로 일본이 어떤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역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네. 이제 한일 관계가 또 한미일 건조 안에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자 그런 식으로 이번에 합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크게 보면서 이번에 약간 서로 특히 한국 쪽에서 미흡하다라는 네. 소리 많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베가 사죄와 반성을 표명을 하긴 했지만 미흡하고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일본이 받아들였는가 여부인데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까지는 밝혔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법적인 책임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인가라는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줄기차게 강조인 입장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식민 지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끝났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우리 정부는 네. 이에 반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을 담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양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대인 만큼 어떤 좀 모호한 표현, 이른바 창조적 대안으로서 회색지대를 좀 남겨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정부 예산 전액 10억 엔을 들여서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간접적으로 일본이 정부의 어떤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외무상이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기를 이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내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양측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면서 이제 막판 타협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막판에 던진 승부수라는 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도의적 책임 그 말로 하자. 네.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러나 한국 쪽에서는 법적 책임, 네. 이 말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 빼고 그냥 일본 정부의 책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네. 이것은 좀 이론적으로 말하면 50% 서로 양보해서 서로를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완전히 도의적 책임만 이야기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외상도 이것은 말한 그대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말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모호성이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국 쪽에서도 정확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물론 미흡한 점이 있지만 법적 책임으로 다 일본이 부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가 충분히 성립되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모호한 표현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전혀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일단 그 불가역적이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역이란 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하지 못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계속 일본의 전시 성노예 문제, 반인권 범죄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일본 정부가 이번 위안부 협상에 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되면 다시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하지 마라, 불가역적이다라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담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양국 간에 좀 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총리가 사죄를 했고 또 일본 정부 예산을 들여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유하기로 했다는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서 더 후퇴하지 말라. 반드시 네. 이 말을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표현을 두고 지금 양국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나 다르다라고 해도요. 네. 일단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해도요. 네. 지금 말씀 하셨지만 일단 뭐라고 할까,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일본은 해결해라. 네. 이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을 했고 또 해결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그래도 위안부라는 문제가 이게 손노의 문제였다라는 네.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이게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10억 엔을 냈고 네.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의 시작에 들어선 뿐이지 네. 그 마지막까지 그 피해자 여성분들의 그 명예 회복 네. 거기까지 가야만이 완전히 해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그분들이 손노예였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네. 부분은 바로 손노예였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 정부도 우리 쪽에서도 해석을 정말 잘 해서 네. 일본에 그것을 계속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 구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단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이번 합의를 두고 아직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네. 피해자 당사자 할머니들께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수긍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들이 얼마든지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 위안부 문제 또 일본의 전시 성노예 문제를 계속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걸 일본 정부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또 위반한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국 간의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뭐 상호 비방과 비난을 자제한다라는 표현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비방과 비난을 해온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쪽에 그럼 양쪽에 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일본 쪽에서도 이것은 다 끝난 이야기고 또 강제 동원하는 게 없었다는 식으로
계속 그 망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오히려 일본 쪽에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을 그대로 나온 그대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쭉 그 말로 네. 그 일관되게 계속 가야 되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의 시작이다.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네. 자, 이 부분을 놓고 사실 일본이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역사에서 아예 이 부분을 지운다거나 역사 왜곡을 좀 더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 아래서 이제 그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를 계속 해왔고 네. 더욱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집권 자민당 내에서 어떤 역사 검증 기구를 만들어서 청일 전쟁 이후의 역사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또 다시 이제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과거사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소녀상 이전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동안은 이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좀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우리가 너무 다 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쪽의 반응은 뭐냐라고 네. 하면 소녀상 저르고 이정원이라는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한 동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아주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하지만 일본 내에서 오히려 일본 야당 안에서 이거는 너무 양보해 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얻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와 있고요. 일본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환영하고 네. 일본 물론 자민당 안에서도 아베 총리의 집권 쪽은 이거는 반영하고 있지만 네.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일본 야당 안에서 나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양쪽에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다 서로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외교 협상에서 한쪽이 100%를 가져가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뭐 49대 51만 가져갔다고 해도 그것도 승리라고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따라서 이제 이번 협상이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렸고 지난한 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라던가 뭐 총리의 사죄를 받아낸 대신에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이제 하지만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고 정부가 확답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좀 모호한 표현으로 앞으로 이제 향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일본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외교 협상에서 약간 묘수를 발휘해서 네. 이 타결안을 내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기시다 외상이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자리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본은 100억 엔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은 잃은 것은 돈밖에 없고 너무 얻은 것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네. 어제 제가 역시 기시다 외상의 기자회견 다 봤거든요. 네. 네, 그러나 줄기차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일본 기자들이 이거는 사실상 배상을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단히 일본 외상으로서 곤란해진 질문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네. 아닌 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100억 엔이라고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10억 엔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정정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합의를 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정부 당국자도 오늘 오후에 이제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만나면서 그동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우리 뭐 동북아 정세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한일 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타결 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어제도 뭐 정대협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정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고 할머니들을 설득하거나 또 아니면 할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타협을 좀 확정짓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오늘 뭐 이제 외교부 1, 2차관이 각각 이제 광주 나눔의 집과 이제 마포에 있는 그 위안부 쉼터를 이제 찾아가서 할머니들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나아가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모두 좀 모아놓고 이제 초대를 해서 네.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하면서 대신에 할머니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상처 치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앞으로 남은 난관들을 좀 뚫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베가 과연 그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제 그 기시다 외상의 기자회견에서도 그 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그 일본하고 한국이 계속 협의하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으로 손을 뗀다 그 이야기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거 협의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결의 시작이다. 그래 그 과정에서 한국 쪽의 주장을 충분히 계속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노예였다라는 분들의 명예 회복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본이 실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끝났다. 다 이야기를 다 완전히 끝내가지고 다른 것을 해야 될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네. 이거는 아직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시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한일 간의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